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SNS 활용 제 6장 홈페이지 같은 블로그 만들기 같이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가시죠. SNS 활용 제 6장 홈페이지 같은 블로그 만들기. SNS와 블로그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SNS는 소셜 미디어 네트워크라고 했어요. 소셜 미디어. 그래서 소셜 미디어가 뭐라 그랬어요? 개방 참여 공유로 요약되는 인터넷 시대의 개인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서로 공유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생성 또는 확장시킬 수 있는 개방화된 온라인 플랫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소셜 미디어는 매스 미디어의 단방향 브로드캐스팅. 매스 미디어는 단방향이죠. 단방향 브로드캐스팅을 양방향으로 변환시켜 그 이용자들이 컨텐츠의 소비자인과 동시에 생산자가 되는 것으로 집단 지성은 물론 정보의 민주화와 개방화를 촉진시키는 디지털 시대를 연결하는 뉴 미디어가 바로 소셜 미디어다. 그래서 이용자 간의 관계망을 통해서 이용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정보와 지식을 생산, 공유, 소비하는 서비스가 SNS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소셜 미디어에 대응되는 게 뭐다? 매스 미디어다. 소셜 미디어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다. 매스 미디어는 돈 많은 재벌들이나 가능한 거다. 얘기를 드렸죠. 소셜 미디어, 매스 미디어의 가장 대표적인 게 제가 볼 때는 신문하고 방송인 것 같아요. 매스 미디어의 신문은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조중동, 오한경 뭐 이런 것들이 매스미디어의 신문. 방송은 KBS, MBC, SBS 뭐 있는 것들이 방송이고, 그죠? 소셜 미디어에서는 신문이 뭐다? 블로그, 카스, 밴드, 페이스북, 카카오, 핀터레스트, 뭐 트위터, 인스타그램 이런 것들이 신문에 해당되겠죠. 그리고 방송은 유튜브, 아프리카 TV, 트위치, 카카오 TV, 네이버 TV 등 이런 것들을 방송이라고 얘기를 하죠. 블로그란 무엇이냐? 블로그는 디지털 대학 노트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과거에는 대부분의 메모를 어디다 해요? 대부분의 메모를 대학 노트에다 메모를 했죠. 그러나 디지털 시대에는 어디다 메모를 해야 된다? 블로그에다 메모를 해야 된다. 아날로그 시대, 암기의 시대에는 메모를 노트에다 하지만은 디지털 시대, 검색의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메모를 블로그에 해야 된다. 왜 블로그에 해야 될까? 그러니까 다양한 SNS들이 있겠죠. 밴드도 있고, 트위터도 있고, 페이스북도 있고, 카톡도 있고, 문자도 있고, 뭐 스마트폰, 카카오 스토리, 구글 플러스, 홈페이지. 이렇게 다양한 SNS 툴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한번 쭉 보실래요? 여기 요 많은 SNS 관련된 플랫폼, 소프트웨어 중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디자인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자, 먼저 밴드가 그래도 가장 괜찮습니다. 밴드가. 그런데 내가 만약에 사진을 이렇게 넣고 요렇게 넣고
여기다 글씨를 이렇게 쓰고 싶다 이렇게. 밴드에서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트위터 얘는 뭐예요? 얘는 140자밖에 사용 못해요. 140자를 넘어가면 안 돼요. 자, 페이스북 말씀드린 대로 이거 안 되죠. 사진 넣고 글 넣고 사진 넣고 글 넣고 이거는 요새는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연달아 넣는다든가 이런 거 안 되죠. 그죠? 그리고 카카오톡 마찬가지죠. 문자 안 되죠. 스마트워크 요거는 조금 다른 얘기고, 카카오 스토리 얘도 동영상 2개 넣으면 더 이상 안 들어가요. 자, 구글 플러스 마찬가지죠. 홈페이지는 내가 원하는 포맷을 마음대로 만들 수 있어요. 홈페이지의 가장 큰 문제는 전문가만 만들 수 있다. 제가 볼 때는 SNS 소통의 가장 중심에 있는 거는 블로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누구나 4차 산업혁명 사회, 디지털 사회, 검색의 시대에서는 블로그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죠. 블로그를 하지 않는 사람은 내가 기록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블로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블로그 관련된 용어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블로그는 웹과 일치를 합성하는 걸로 웹 로그로 시작됐는데 지금 이제 블로그라고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블로그는 글을 쓰는 게 블로그. 요새 이제 비디오로 만드는 영상이 있죠. 그걸 브이로그라고 하죠. 브이로그 이렇게. 블로거는 블로그를 만들고 운영하는 사람. 블로깅은 자료를 수집하는, 모든 걸 총칭하는 게 블로깅이라고 얘기를 하고, 포스트가 있고 포스팅이 있어요. 포스팅은 블로그에 글을 올리는 모든 행위를 포스팅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포스트는 블로그에 글을 쓸 때 제목 부분이 있고 내용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태그 부분이 있어요. 블로그에 글을 쓸 때 요 세 가지인데, 요건 제목, 요게 내용, 요게 태그라고 그러는데, 이 포스트는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을 포스트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위젯 다 아시죠? 작은 윈도우. 태그는 핵심 키워드. 이웃, 다른 사람의 블로그를 구독하는 사람. 서로 이웃, 막 구독하는 사람. 블로그에서 얘기하는 스킬은 뭐다? 블로그 디자인을 이야기한다. 템플릿은 블로그 디자인을 미리 만들어 놓은 것들 있죠. 그거를 템플릿이라고 얘기합니다. 블로그 API란 말은 뭐냐면은, 요 API는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인터페이스의 약자로 서로 다른 앱들 간의 그 프로그램을 연결해 주는 걸 갖다가 API라고 합니다. 플러그인 아시죠? 프로그램의 추가 기능을 확장한 프로그램. 플러그인, 원래 본 프로그램이 있어요. 본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이 있어야지만 돌아가요. 그 본 프로그램이 없으면 안 돌아가면서 그 본 프로그램을 보조해 주는 프로그램. 우리 그 크롬 같은 데 보면은 다양한 플러그인 프로그램이 있죠. 그 다음에 RSS, 리얼 심블 신디케이션의 약자인데, 이건 뭐냐면요, 블로그 어디에 가든지 간에 거기에서 괜찮은 키워드를 입력하면 그 키워드에 해당되는 블로그 포스팅이 올라오면은 본인 이메일로 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여기저기 다니는데 뭐 신문사도 다니고 그 다음에 포털 사이트도 가고 이런 데 가가지고 매번 거기 가서 조회를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RSS라고 하는 그 아이콘이 있어요. 그럼 그 아이콘을 누르고 거기다가 내가 원하는 키워드를 넣어줘요. 그래서 SNS 아니면 AI
빅데이터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요, 그 블로그라든가 그 신문사에서 거기다 적어놨던 그 단어에 글이 올라오게 되면 그 글이 나한테 메일로 올라오는데, 옛날에는 굉장히 많이 썼어요, 이 내용을. 근데 요새는 정보가 홍수의 현상이 발생을 해가지고 RSS는 거의 안 쓰고, 꼭 필요하다 보면 구글에 가면 알럿이라는 게 있어요. 구글 알럿. 구글 쓴 다음에 ALET인가 이렇게 써주게 되면요, 거기다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등록할 수가 있어요. 키워드를 등록하게 되면은 구글에서 모든 사이버상에 있는 내용들을 검색을 하잖아요. 검색하다가 여러분들이 입력한 키워드를 발견하게 되면은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메일로 보내주는 거예요. 지금 RSS는 별로 안 씁니다. 댓글은 뭔지 아실 테고, 트랙백은 뭐냐면요, 이건 내 블로그, 요거는 상대편 블로그. 내가 여기다도 댓글을 달 수 있고 여기다도 댓글을 달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친구가 여기도 댓글을 달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이 친구가 여기도 글을 달 수 있을 테고. 재밌는 거는 내가 여기다 또 글을 이렇게 달 수 있겠죠, 그쵸? 그러면은 내가 쓴 글은 요게 내가 쓴 글이죠. 요거 이렇게. 요게 내가 쓴 글이고, 요거는 이 친구가 쓴 글이겠죠. 요거는 내 포스팅에 있다고 내 글이 아니라 내가 쓴 글, 남이 쓴 글이 있죠. 그런 것들을 관리해 주는 게 이 트랙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트랙백을 지정해 주게 되면은 나중에 내가 쓴 글들, 다른 블로그에다 글을 올렸어도 거기에 글을 올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쓴 글은 다 가져올 수가 있어요. 한국말로 엮인 글, 이렇게 CCL이라고 하는데, 크리에이티브 커먼 라이센스, 그래갖고 내 컨텐츠를 어디까지 사용해라. 구글에서 검색할 때 그거는 수정 후 재사용 가능, 상업적으로 사용 가능, 이런 거 있죠. 그거를 요걸로 지정을 해줍니다. 내가 사진을 찍어서, 아니면 내가 이쁘게 디자인을 해서 뭔가 이미지를 하나 만들었어요, 디자인해서. 그래서 이제 블로그에다 포스팅을 쭉 했는데, 이 블로그 포스팅 한 개 포털 사이트에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컨텐츠들을 가서 상업적으로 사용해도 좋다,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건 좋은데 수정하면 안 된다, 이런 권한 있죠. 이거는 사용할 수 없다, 그냥 보기만 해라, 이런 권한을 갖다가 주는 거를 CCL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헤더, 사이드바, 푸터. 이거는 뭐냐면은, 이렇게 화면에 블로그를 디자인 하잖아요. 그러면 요 상단 영역 있죠. 요 상단 영역을 헤더, 여기 옆에 영역을 사이드, 여기 사이드바, 그 다음에 아래 영역을 이렇게 푸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링크는 아실 테고, RSS 피드는 아까 RSS 말씀을 드렸죠. 그 RSS를 등록할 수 있는 버튼이 있어요. 그 버튼을 RSS 피드라고 얘기합니다. 방명록은 뭐냐면은, 블로그는 다른 사람이 블로그에다 글을 올릴 수는 없어요. 글이 아닌 메인 글을 올릴 수 있는 걸 갖다 방명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방명록을 오픈해 놓으면은 다른 사람이 내 블로그에 와서 글을 쓸 수가 있어요. 태그 클라우드는 태그 있죠, 태그. 검색 키워드를 쭉 한눈에 보여주는, 모아서 보여주는 걸 태그 클라우드라고 얘기합니다. 파워블로그, 인지도가 높은 블로그를 얘기하는데, 지금 이 파워블로그 제도는 없어졌습니다. 블로그 관련된 약어에 대해서 강선, 강제선물, 갠소, 개인소설 쭉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서구글, 서이추, 서신, 서삭, 소통, 성급. 이어서 홈페이지 같은 블로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같은 블로그는요, 제가 만든 용어입니다. 홈페이지 같은 블로그. 어디서 이런 거 쓰지 않는데, 왜 홈페이지 같은 블로그냐 하면요, 여기
일반 블로그 같은 경우는 블로그가 이렇게 포스팅이 됩니다. 네, 보이시나요? 이런 식으로 포스팅이 되는데 제일 먼저 쓴 글이 제일 아래로 내려갑니다.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되겠죠? 제일 먼저 쓴 글이 아래로 내려가고 제일 나중에 쓴 글이 제일 위로 올라와요. 근데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자,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회사 소개, 제품 소개, 기술 자료, 새 소식, 고객 지원. 요거는 여기 이런 데 보시면은 이렇게 순서대로, 날짜 순서대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내가 가장 많이 알리고 싶은 내용이 여기는 요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에 가나 요 내용들을 바로 클릭해서 볼 수 있게 되는데, 블로그 같은 경우는 그게 안 되죠. 내가 창업을 했는데 맨 처음에 우리 회사 소개를 만들었어. 우리 회사 오시는 길 만들었어. 우리 제품 소개를 만들었어. 그런데 내가 계속 포스팅을 하면 할수록 제일 처음에 만들었던 첫 번째 중요한 블로그 내용들이 계속 밑으로 내려가겠죠. 그래서 블로그에서 늘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블로그에서는 바로 그 메뉴를 클릭해서 갈 수 있게 만드는 거, 요거를 홈페이지 같은 블로그라고 제가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이게 이제 제 블로그에 가시면은 이렇게 제가 주로 광고하고 싶은 내용, 대학 강의, 기업 강의, 블록체인 강의, ICT 컨설팅, 내 홈페이지 이렇게 갈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직접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 블로그를 가면은 어디에 가든지 간에 위로 올리면 요 메뉴가 떠 있어요. 대학 강의를 누르면은 제가 대학에서 강의하고 있는 내용들, 네? 기업 강의를 누르면 제가 기업에서 강의하고 있는 내용들, 블록체인 누르면 블록체인에 대해서 나오고, 이 화면만 이렇게 올리면은 이 메뉴가 언제든지 위에 상단에 떠 있어서 내가 자랑하고 싶은 거를 갖다가 바로 블로그 상단에서 보여줄 수 있게 만듭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홈페이지 같은 블로그예요. 원래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하고 똑같은 이렇게 홈페이지 같은 블로그를 뒤에다 투명 사진을 디자인해 가지고 이렇게 넣어서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뒷 배경을 제거할 수 있는 앱 사용법을 알아야 돼요. 앱 사용법을.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배운 파워포인트하고 포토스케이프 가지고는 이렇게 뭐 딴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사실 블로그는 뭐 디자인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중요한 거는 내가 올린 포스팅 글이 훨씬 더 중요해요. 이건 사실 뭐 요새는 URL로 다 링크를 하기 때문에 이 홈페이지 대문에 오르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우리가 이제 위젯 사용법을 좀 알고 싶어 가지고 이렇게 홈페이지 같은 블로그를 만드는 건데,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아마 뒤에다가 스킨도 쫙 깔고 하면 좋겠는데, 스킨을 깔려면은 포토샵 가지고 위치도 정확하게 디자인하고 해야 돼서 그런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홈페이지 같은 블로그는 이 정도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5개의 메뉴를 만들어서 내가 어디에 가서 작업을 하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걸 같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5개 정도 메뉴를 만들어서 여러분들, 사실 뭐 메뉴가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은 메뉴가 있으면은 각자 만드시면 되고, 여러분들은 아직 학생이니까 제가 이제 추천해주는 메뉴는 이렇습니다. 나의 과거, 나의 유년 시절, 제목은 I was가 되겠죠.
나의 현재, 나는 지금 성공회 대학교 다니고 있죠. 나의 현재 관련된 내용. 그리고 나의 미래, 나는 나중에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포스팅하면 좋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어느 회사를 가든지 간에 꼭 밝혀야 될 내가 봉사활동 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포스팅하고, 이제 여기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본인들을 소개하는 거고, 요거는 내가 이 기본적인 거 외에 특별히 잘하는 거 있죠. 그 특별히 잘하는 것만 쫙 이렇게 포스팅 해놔서 이렇게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어디 취업할 때 여러분들이 이게 블로그 주소를 보여주면서 그 면접관한테 거기 한번 들어가 보세요 라고 해서 여러분의 스펙, 여러분의 포트폴리오가 쫙 나올 수 있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일단 블로그를 좀 설계를 해야 되는데, 블로그 서비스 종류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블로그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포털형이 있고, 하이브리드형이 있고, 설치형이 있습니다. 포털은 네이버나 다음, 구글 같이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해 주는 거, 검색이 너무 잘 되죠. 하이브리드형은 포털과 설치형, 블로그의 장점을 결합한 건데, 뭐 티스토리, 이글루스 있는데, 그 설치형은 이제 워드프레스나 텍스트 큐브 같은 그런 설치를 해서 작업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여기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되게 어려워요. 여기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쉬운데, 이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단점이 뭐냐면은 얘들이 만들어 놓은 틀에 무조건 따라가야 되고, 요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포털형도 있고, 하이브리드형도 있고, 설치형도 있는데, 나는 어떤 블로그를 만드는 게 좋을까? 그럼 이제 여기 있어요. 내가 블로그를 잘 몰라. 그러면서 나는 건전한 컨텐츠를 계속 유통할래. 그때는 대한민국 국민은 네이버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이버. 블로그 제작하는 거, 뭐 태그라든가 이런 웹 관련 용어를 잘 몰라. 그러면서 좀 건전하지 않은 컨텐츠, 누드 사진이라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다음이 좋은 것 같아요. 네이버는 살색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다 차단합니다. 살색이 보이면. 근데 다음은 살색이 보여도 차단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 블로그를 활용해서 광고 수입을 얻으려면은 티스토리가 좋은 것 같아요. 네이버하고 다음 같은 데는 광고 수입을 한 30만원까지는 쉽게 받을 수 있어요. 근데 30만원을 넘어가게 되면은 블로그에서 제재를 하더라고요. 내가 광고 수입을 좀 많이 얻고 싶다 그러면 티스토리 같은 데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블로그를 잘 알면서 월드와이드 비즈니스 솔루션 같은, 그리고 이제 광고 수익 같은 게 필요하다 그러면은 워드프레스가 좋아요. 여러분들 게스트하우스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 요 세 가지보다는 워드프레스를 사용하면 워드프레스에서 제공해주는 게스트하우스 관련된 솔루션들이 좋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붙이기만 하면은 웬만한 홈페이지보다 훨씬 더 좋은 기능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초년병이니까 네이버 블로그로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이버 블로그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네이버 아이디가 하나씩 있어야 돼요. 아이디 없으신 분들은 화면 여기서 정지시킨 다음에 아이디 개설한 다음에 계속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블로그 설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내가 블로그를 할 때 나의 강점을 찾아야 되겠죠? 무엇을 알리기 위해서 내가 블로그를 할 것인가? 나는 사업 때문에 하겠다. 아니면 내가 지식을 정리하고 관리하고 싶다. 내가 남들한테 오픈해도 되는 지식 정리는 공개.
오픈하지 않고 나만 봐야 될 지식은 비공개. 이렇게 세팅만 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만들 브랜드 홍보해야 될 강점이 무엇이냐. 저 같은 경우는 쉽고 재밌는 컴퓨터 교육, 그래서 착한 교육. 내가 족구를 좋아한다 그러면 족구 스토리 가지고, 경쟁 브랜드와는 내가 어떻게 차별화할 것이냐. 이제 블로그 주제를 만드는 건데 내가 뭘 포스팅해야 될지를 고민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의 강점, 그다음에 내가 자신 있는 분야,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관심 있는 일, 내가 하고 싶은, 내가 잘하는 걸 해야지만은 밤새 포스팅 합니다. 블로그 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들 있죠? 여러분들이 재밌어 하는 거, 이거는 밤새 해도 내가 하나도 지치지 않는 거, 여러분들이 포스팅 하면은 되게 좋아요. 내가 만든 블로그에 대한 브랜드를 만들고 싶다. 내가 만드는 브랜드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뭘까? 저는 그거를 착한 교육 연구소라고 얘기를 했어요. 착한 교육 연구소. 브랜드에서 가장 알리고 싶은 점이 뭘까? 제가 생각했던 거는요, 컬럼버스 달걀 같은 교육. 알기 전에는 저걸 어떻게 하지 하는데, 알고 나면 아하 저거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있죠. 그런 교육. 사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교육이. 경쟁업체와의 차별성. 블로그 포스팅을 한다는 거는요, 계속해서 글을 올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생산할 이야기가 뭔지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이 사람들은요, 일반적인 얘기보다 그런 얘기들이 만들어진 비하인드 스토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브랜드 관련 비하인드 스토리, 내가 만든 브랜드 있죠? 착한 교육 연구소가 탄생된 비하인드 스토리라든가 이런 거, 그런 것들을 블로그 포스팅 하면은 조회수가 굉장히 많아집니다.